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정치외교부 오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기자. 네. 먼저 최교진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교육 전문가로 2014년 세종시 교육감에 처음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해서 최근까지 세종교육 수장을 맡았는데요. 교육감 재임 기간에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고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최 후보자는 지역 내 학력 격차 해소와 그리고 또 돌봄 강화, 교육 불평등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는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 지부장과 수석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공주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대천여중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세 차례 해직된 이력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최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2006년 모건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과 과거 SNS를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한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최 후보자는 2003년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였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정책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묻는 질문이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보시겠습니다.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기초 학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돌봄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융복합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기술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앞장서 주도하고 첨단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시민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물길을 이루듯 교육 공동체는 물론 온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대학, 그리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항상 깊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얻은 해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말씀대로 의사 일정 중에 저희가 몇 분들의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 네, 잠깐만요. 우리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일단은 김대식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백승하 의원님, 그리고 김민전 간사님은 제일 나중에 하시죠. 네, 김민전 의원님. 제가 여야 그 순서대로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그 다음에 정호로 의원님, 다음에 네, 정성욱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도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6분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네, 우리 먼저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 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위원장님,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는 국민통합 또 교육의 일선에서 앞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네,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 직후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했어요. 그때 우리 후보자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2의 도시고 330만의 부산 시민들을 저는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정식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이 청문회를 저는 불참하고 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꼭 사과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금 이거 사과를 받아주시죠. 지금요? 지금 받고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시고, 왜냐하면 3분의 그렇게 시간을 할까요? 주어지는데요. 네. 자, 후보자가 제출을 요구한 답변 속에서 북한을 16번 방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평양 3번, 금강산 5번, 개성 2번, 개성공단 6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남북교육협력법 제9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본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따르면 2007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다녀왔고 그것이 4번째 방문이다. 요거는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딱 3번을 갖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번을 갖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2000년부터 이해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다. 몇 년부터 몇 년요? 2000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시간까지 이 자료를 좀 제출을 방북한 부탁합니다. 2000년 이후부터 방북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금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후보님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렸. 네, 서지영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은 부산 출신 4분의 의원님이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었고요. 2012년 12월 18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 저는 세종시 그 문재인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가 선거 패배를 했는데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그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인가 하는 제목의 시를 올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그냥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를 읽고 혹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신중하지 못했던 공유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그 표현을 하신 건 아니라 이제 어떤 시인의 그 문장을 공유했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부산 시민들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 네, 사과를 받으셨으니까 네. 좀 이따 청문회 때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북한 방북했던 그 자료 그 김대식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백승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금 거부기와 편지를 건넸다는 사실이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 국교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년간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살아온 분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 수장이셨는데요. 단순히 이걸 사직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4줄짜리 입장문 내고 사직하겠다는 거 이거 도망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가 뉴라이트 국가교육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수없이 말해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버티셨죠. 근데 금거북이 나오자 메간매직 의혹 나오니까 바로 4줄 딱 입장문 남기고 지금 사라지셨거든요. 이렇게 도망가게 둘 수 없습니다. 자, 특검은 편지와 금거북이가 단순한 친분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설사 임명 전 행위라 해도 과거 박근혜 때를 보면 탄핵 결정에서 헌재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임기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계속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을 얻기 위해 매수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공정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탄핵 파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일탈 아니고 국교위의 위상과 신뢰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대로 그냥 사퇴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이배용 위원장 입장문 내고 사직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교육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지금 연가 쓰고 나서 국무회의 예결위 다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 소추도 불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승하 의원님. 그 이배용 위원장 문제는 정말